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지금 귀로 들으시는 분들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 이른바 뒷광고 논란. 현재 유튜브가 뜨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구독자 25만 6천만 명이신 우리 강선범 TV. 네, 정말 다른 것보다 참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뒷광고 논란이 상당히 뭐 몸살을 앓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부정 광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인기 유튜버도 뭐 몇백만이 넘는 인기 유튜버들도 줄줄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고요. 네. 뭐 100만 넘는 대형 유튜버뿐만 아니라 10만 명 안팎의 중소형 유튜버들까지 뭐 뒷광고 의혹에 지금 상당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 신조어죠 뒷광고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뒤로 하는 광고라는 이제 표현인데. 말 잘 만들었어요. 네, 뭐 한마디로 이제 광고를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어디부터였나요? 이게 처음에 뭐 이제 뭐 슈스스 이래가지고 슈퍼스타의 스타일리스타 이래서 한혜연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인데요. 네. 이제 뭐 한때 이런 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내 돈 내산 뭐 이래서 내 돈 주고 산, 네. 내가 직접 산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고 알고 보니 협찬이었더라. 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죠. 실제로 뭐 광고비 수천만 원 받고 홍보를 했는데 뭐 마치 내가 이제 힘들게 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속여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실제 뭐 가수나 여러 이제 협찬 상품들을 유튜브에서 소개해서 이제 파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60개의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582개 중에 408개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10개 중 7개가 뭐 뒷광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게 이제 지난 4일에 뭐 한 유튜버 좀 참PD라는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영상과 스크린샷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른바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이름 나기 시작한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뒷광고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할 때 가끔 광고 들어오면은 네. 광고입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광고입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광고 표시하시나요? 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이다라고 표시하는 거랑 그다음에 유튜브 안에서도 광고인 걸 이제 표시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법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법적으로 이제 실제 그 두 가지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는 광고를 표시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임을 적기는 해요. 근데 적는데 그거를 바로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댓글이나 본문에 보면 더보기가 있잖아요. 네. 더보기 뒤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약간 꼼수네요. 네,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공정위에서는 일단 꼼수긴 하지만 넘어는 갑니다. 근데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는 내가 영상 안에서 뭔가 그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임을 적시하거나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체크하는 거 있어요. 네네. 광고 있나? 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유튜브가 이게 어쨌든 컨텐츠 안에 광고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뭐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영상을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이제 그런 꼼수를 쓰는 거죠. 영상이 광고가 들어있다는 걸 체크는 안 하고 그다음에 광고임을 댓글이나 본문에 쓰는데 그거를 이제 더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뭐 이런 꼼수로 결국에는 광고가 아닌 척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들 해오다가 뭐 쉬쉬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흘러가다가 뭐 크게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먹방 크리에이터가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유튜버 쯔양인데요. 이제 구독자가 268만이에요. 그리고 또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슈화라든지 이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유튜버였는데. 그렇죠. 뭐 공중파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6분 33초짜리 영상을 올렸었죠.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시를 안 했다. 이제 명확하게 잘못한 바는 사과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실수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막풀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논란들이 더 이상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른바 이제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악플이 주요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뒷광고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버들이 거의 일반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럼요. 어디 뭐 행사장 가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데 어떤 저 크리에이터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요즘에 강선범 씨도 오히려 10대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 조명이 다 10대 아닐까요? 제 구독자는 대부분 3, 4, 50대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연예인이나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수준의 도덕성을 거의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댓글들이 별로 이렇게 그들을 옹호하는 댓글보다는 공인이 그럴 수 있어. 약간 그런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이군요. 예.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 뭔가 뭐 도박을 했다. 연예인이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연예인 저럴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라기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 인기가 갑자기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해 주셨고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표시 자막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죠. 유튜브 안에서 체크하고 자기 말로도 광고 임의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특히 라이브 방송하시는 네.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걸 계속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자, 뒷광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오히려 구독자 25만이 넘으시는 우리 강성범 씨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있어요. 할까요? 이건 네. 개인 방송이잖아요. 네.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를 고를 때도 그런 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주가 어디에 광고를 하냐 전 먼저 물어봐요. 오. 그래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면은 저 죄송한데 거기만 드세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방송 광고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래서 했습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제 마음이 들어가서 전 이래서 이 광고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관계없이 광고를 했을 때는 사실은 구독자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얼굴 빨개지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성범 씨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광고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 그거를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기 싫겠죠. 그 네. 부분도 있고 또 광고주들이 최근에는 실무자들의 대화를 보면은 오히려 광고임을 노출을 안 하기를 원하는 광고주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에 광고라는 게 붙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래야 효과도 크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른바 MCN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거나 광고를 연결해주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참 책임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CN이라고 이제 네.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사라고 보면 되나요? 네, 관리해 주는 그렇죠. 곳. 예. 사실은 이런 곳이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 대박이 많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적인 거 모르면은 저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MCN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불공정 맞습니다. 계약이라든지 막 혹사라든지 안 하기 싫은 거 시키고 막 이런 거. 네, 실제로 보면 예. 우리가 MCN 하면은 약간 연예기획사처럼 완전히 다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계약을 보면 그냥 광고 수주 계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종의 광고를 따오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안 주려면 뒷광고가 낫겠다. 혹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몇몇은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이슈와 함께 지금 같이 터진 게 몇몇 크리에이터 소속사에 있는 소속사 대표나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 MCN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가 이제 네. MCN 그 대표가 이른바 이제 갑질이 심하다. 네. 혹은 뭐 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스템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 뭐 영상 나온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말년 씨 있잖아요. 그 네. 만화 작가. 그분도 이제 본인의 이제 방송에서 생각보다 소속사가 나에게 관리해 준 그러니까 MCN이 관리를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를 약간 이용해 먹는 것 같다. 혹은 좀 약간 자기가 기분이 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약간 욕설과 함께 이제 방송을 이만현 씨가 거기 소속인 거예요? 네네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마지막에 예. 그냥 내가 이제 싫으니까 그냥 제일 좋게 그냥 계약 해지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단순히 이게 뭐 뒷광고로 시작했지만 이 MCN 전체 유튜브 시장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것까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기 크리에이터들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기 어떤 분이 문자로 지금 쉬운 말로 좀 해달라고.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말고. 네, 뭐 영향력자 아니면은 예.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뭐 영상 제작자, 제작자.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 네. 저 같은 더 쉽게, 예. 강성범 TV 소유주 뭐 이렇게. 좋네요. 네, 강성범 TV 소유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유튜브의 컨텐츠 시장 광고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광고를 무조건 노출시키고 표시해야 되는 걸로 바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도서관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광고를 네. 자신들이 만약에 광고주가 광고임을 안 알리길 원한다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광고임을 알리는 게 유튜브에선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브랜드에 맞게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유명 유튜버들, 유명 소유주들도 어떤 광고를 더 선택해서 퀄리티 있는 광고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과거에 블로그가 좀 그랬거든요. 네. 광고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생겼는데 아마 유튜브도 이런 광고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만 매 영상마다 광고를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일부러 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예,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바로 눈앞의 것만 보면 이게 좀 체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 들었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